반갑습니다. 박성훈 노무사입니다. 28년 만에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지금 최근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. 전면적인 개정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굵직굵직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를 한 1분 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개정법은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보호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. 기존에 이 근로자라는 표현을 써서 이 근로자에 국한됐었는데요. 근로자 말고도 현대에는 이 특수형태 근로자라든지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라든지 요즘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달 종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. 이런 분들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.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런 계획들을 이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고 또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. 자, 그리고 이 세 번째, 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이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. 바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.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많이 알다시피 이 도급 사업주는 도급 사업주는 이제 하청에게 단순히 일을 완성을 전가시키는 걸 떠나서 이 산업 현장에서의 그 위험까지도 책임지게끔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었잖아요. 근래 작년도에 그 태안 발전소에서 그 24살 비정규직 청년이 사망한 이 사건이 있었죠. 이런 것처럼 과거 법은 이 특정 장소에서만 이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부여했는데요. 이 전범위 넓어지게 됩니다.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또는 실질적인 이 지배권이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이 도급인의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죠.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 3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.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이 직업병 발생 비율이 높은 그런 작업, 보통 이 도금 같은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작업인데요. 이런 것들은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인가 형식이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었죠. 사실상 인가 신청서만 내면 바로 그냥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. 개정법은 그 인가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인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요. 고용노동부는 그 승인 기준을 정해서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승인을 내어주지 않는 사내 하도급 금지 정책으로 변화가 되었죠. 다섯 번째는 이제 건설 부분인데요. 보통 발주자는 이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 발주자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도 부여하고 있는데요. 발주자는 기본적으로 공사 계획 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 작성 의무를 이제 지게 되고요. 공사가 이제 착공 시행하게 됐을 때에는 이 안전보건 대장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그러면 발주자부터 원수급인 밑으로 계속 잘 내려오겠죠. 여섯 번째는 우리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이 사고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, 한 번 발생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기계 장치들이 많은데요. 특히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가 특히나 그랬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나 해체를 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동부 장관의 어떤 이 사업 등록을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게끔 강화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사업주의 이 책임, 즉 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인데요. 사망 사건이 참 많습니다. 몇 년 전 이 구의역 이 스크린도어 20살 청년의 사망도 그렇고요. 최근 태안 발전소도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그 의무들을 안전조치와
이 보건 의무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이때의 처벌 수위가 7년으로 증가했고요. 그리고 벌금은 1억 원 이하였던 것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. 또한 그리고 5년 내에 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는 2분의 1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들어왔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정 변화 모습입니다. 네,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